그 여러 가지 검체를 보내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말씀드리는 게 치료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해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PDFD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예후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아기가 복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아예 증증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털을 뽑는데 그냥 스트레스 원인 때문에 이제 털을 뽑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치료가 방향이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해를 했는데 털을 뽑는데 이게 그냥 PBFD가 아닌 자해 증상이면은 치료가 굉장히 많이 예후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약을 먹고 하면은 이게 털이 나고 다시 또 자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PDFD가 걸렸다 해서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애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면역이 세고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편 아이들은 특히 조금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 수명으로는 예후가 2년으로 나왔는데 증상 발현 후에 근데 어떤 애들은 3년 5개월도 살고 어떤 애들은 5년도 살고 어떤 애들은 또 증상이 좀 생겼다가 좀 면역이 올라가니까 조금 다운돼서 이제 좀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어떻다라고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후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어서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되게 중요성이 있는 진단으로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지금 그 앵무새 진료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도 되게 많이 펴져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제가 체감하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들이 지금 음성이고 PBFD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좀 편하게 안심하고 이제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기들이 또 다른 카페나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또 더 조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고 더 정확하게 알고 키우시는 게 더 안심하고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PCR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걱정된다고 하시면은 좀 아기가 그리고 또 이 검사가 되게 애들 스트레스 받는 검사는 아니에요. 혈액도 되게 소량 뽑고 기타 한두 개 뽑아서 그리고 콧물이나 이제 콧물 이제 그 소낭 그쪽에 검체를 살짝 따는 거라서 스트레스 받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 검사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한번 아기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그 정도는 꼭 아기를 좀 검사하셔서 안심하고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DFD에 걸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뾰족한 치료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인터페론 같은 치료제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 호주에서 뭐 만들었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치료가 100% 완치가 아니고 50% 정도 있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되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도 또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에서는 치료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러면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을 잘 올려줘라 그걸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애들은 어떤 보조제를 먹으니까 이제 막 좋아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치료제가 아니고 어떤 면역을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됐다 그 정도지 치료제는 사실 뾰족한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악화가 되거나 증상이 발현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역을 올리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A라든지 이제 프로바이오틱 같은 것들을 잘 먹이시고 10% 전체 그 시기에 10% 20% 정도는 이제 그 비타민이 충분한 과일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것들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환경을 너무 자주 가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자주 집에 방문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쁘다고 자꾸 만지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감기를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도 또 냉방을 하시니까 온도 조절 같은 거 잘 해주셔서 감기, 호흡기 질환에 안 걸리시게 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셔서 장에 민감하게 돼가지고 장염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많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티스랑 이제 비타민, 종합 비타민 제제, 특히 비타민 A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과일을 조금 10%, 20%좀 섞어서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예방법이에요. 치료법은 아니지만 예방법이고,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는 거를 억제하시는 거가 제일 좋고, 평생 PPF 인자를 갖고 있는데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씩 모낭이 조금 이제 약간 곱슬머리처럼 나온다든지 그런 정도만 있지, 전혀 평생 살아도 증상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는 아주 소량 가지고 있고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만큼만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의 면역이 잘 유지되면은 아기가 어떤 아이들은 평생 그냥 증상이 발현이 안 되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